겨울한개의 부동산 경매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소중한 자산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부동산 경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겨울한개의 스케치북입니다. 경매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렵다, 복잡하다, 위험하다.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들인 우리가 어떻게 경매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지 그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왜 하필 지금 경매에 주목해야 할까요? 최근 뉴스에서 고금리, 경기 침체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 여파로 신규 경매 물건이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좋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의 문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집값 떨어진다는데 법원 감정가는 예전 가격이라 너무 높지 않나요? 경매가 불리한 거 아닌가요? 하고요.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으면 아무도 입찰하지 않겠죠? 그럼 유찰이 됩니다. 경매가 한 번 무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는 2030%씩 뚝뚝 떨어집니다. 즉, 가격 하락기는 우리 같은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더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기억하세요. 경매는 단순히 돈만 가지고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법률 지식과 시장을 읽는 눈, 그리고 발로 뛰는 현장 정보를 결합하는 종합 예술과도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든든한 경매 나침반이 되어 드릴 겁니다. 초급편 경매 왕초보 탈출, 첫걸음부터 낙찰까지 1화 경매의 본질을 파헤치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사는 방법, 대표적으로 경매, 공매, 급매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차이점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경매는 법원이 주관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을 법원을 통해 강제로 파는 절차입니다.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할인율이 시세 대비 15%에서 최대 30%까지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공매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주관하는데요. 주로 세금을 안 냈을 때 국가가 그 재산을 압류해서 파는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은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입찰이 진행된다는 점이죠. 편리하긴 하지만 권리 분석이 경매보다 더 복잡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급매는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거나 급전이 필요해서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는 물건이죠.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지만 할인율은 5에서 1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경매는 법원에 의해 강제로 진행되므로 가격 협상이란 게 없고 오직 최고가 입찰로 결정되지만 급매는 개인 사정이 원인이므로 가격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투자 전략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에 대해 가진 심리적 장벽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너무 어렵고 복잡할 것 같다는 두려움. 둘째, 남의 눈물 섞인 집을 빼앗는 것 같다는 죄책감이죠. 이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경매가 쉽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법률, 부동산 지식이 모두 필요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된다고요?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씩 배우고 확인하려는 자세만 있다면 누구나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결코 비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공정한 제도입니다. 낙찰자는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런 관점을 이해해야 나중에 집을 비워주는 명도 과정에서도 점유자를 존중하며 원만하게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기도 하고요. 제2화 돈 되는 물건은 여기에 다 있다. 자, 마인드셋을 맞췄으니 이제 돈 되는 물건을 직접 찾아봐야겠죠? 경매 물건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곳, 바로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모든 정보가 무료이고 100% 정확합니다. 모든 정보의 원본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어디서 듣든 최종 확인은 반드시 이 대법원 사이트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정보가 조금 단순해서 처음에는 보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지옥션, 구속션 같은 유료 사이트를 함께 이용합니다. 유료 사이트는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도 바로 볼 수 있고 검색도 편리하게 되어 있죠. 초보자가 공부하고 시간을 아끼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유료 사이트의 정보는 참고 자료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만약 유료 사이트 정보만 믿고 입찰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온전히 입찰한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을 정해드릴게요. 모든 정보의 최종 확인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유료 사이트는 시간 단축을 위한 보조 도구로만 활용한다. 꼭 기억하세요. 3화 내 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권리 분석. 이제 경매의 심장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권리 분석 시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내가 이 집을 낙찰받았을 때 혹시 내가 모르는 빚이나 복잡한 문제를 떠안게 되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내 소중한 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권리 분석, 복잡해 보이지만 딱 하나의 개념만 확실히 잡으면 90%는 끝납니다. 바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근저당권, 가압류 같은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에 이런 권리들이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서 날짜가 가장 빠른 권리 하나가 바로 기준이 됩니다. 대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해서 그보다 뒤에 설정된 모든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깨끗하게 사라진다. 마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알아서 다 정리해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기준 전보다 앞에 있는 권리, 즉 선순위 권리입니다.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낙찰자인 저에게 그대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제가 그 사람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보다 앞에 있는 위험한 권리는 없는지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권리 분석에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가장 위험한 부분이 바로 임차인 문제입니다. 특히 대항력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쉽게 말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나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살 겁니다. 그리고 내 보증금 돌려주기 전까지는 못 나갑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강력한 힘입니다. 이 대항력은 이사하고 점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생깁니다. 자, 그럼 어떤 임차인이 위험하고 어떤 임차인이 안전할까요? 기준은 역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와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만약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다. 이 사람이 바로 선순위 임차인이고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이 임차인이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나머지 돈은 낙찰자인 우리가 물어줘야 합니다. 1억짜리 집을 낙찰받았는데 8천만 원 보증금을 물어줘야 한다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재앙이죠. 반대로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다. 이 사람은 후순위 임차인이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안전합니다.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매 서류를 볼 때 임차인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람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지 느린지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화 발품 팔아 돈을 벌다. 현장 조사임장의 모든 것. 자, 지금까지 컴퓨터 앞에서 서류를 분석했다면 이제는 운동화 끈을 묶고 현장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경매에서는 현장 조사를 임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임장은 경매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류에 나오지 않는 진짜 정보는 모두 현장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임장 가서 뭘 봐야 할까요? 화면에 나오는 체크리스트를 꼭 저장해 두세요. 먼저 주변 환경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몇 분 거리인지, 학교나 마트는 가까운지 지도로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직접 걸어보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언덕이 가파를 수도 있고 밤에는 길이 너무 어두워서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가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은 건물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벽이나 천장에 물이 샌 자국, 곰팡이 흔적이 있는지 잘 보세요. 이런 건 나중에 수리비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라면 주차 공간은 충분한지, 복도나 엘리베이터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
점유자 현황을 추측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편함이 꽉 차 있거나 문 앞에 광고 전단지가 잔뜩 붙어 있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공실일 가능성이 높겠죠? 가스나 전기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는지도 좋은 단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숨은 비용, 바로 미납 관리비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전 주인이 내지 않은 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3년치는 법적으로 낙찰자가 내야 합니다.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임장 가시면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미납 관리비가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하돈 계산의 기술, 경매 투자 수익률 분석, 권리 분석도 끝냈고 임장도 다녀왔습니다. 이제 가장 떨리는 순간이죠. 입찰 서류에 얼마를 써낼지 입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법원에서 정해준 감정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감정가는 몇 달 전, 심지어 1년 전 가격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감정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즉 시세가 되어야 합니다. 시세는 어떻게 조사할까요? 먼저 온라인으로 국토부, 실거래가나 네이버 부동산에서 최근 거래된 가격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임장 갔을 때 주변 부동산 두 곳에서 세 곳 이상 들러서 이 아파트 급하게 팔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이 금매가가 내가 나중에 팔 수 있는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자, 이제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팔 수 있는 시세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을 먼저 빼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낙찰 후에 들어가는 숨은 비용들, 즉 취득세, 명도할 때 주는 이사비, 수리비 같은 총 재반 비용을 또 빼야 합니다. 이 재반 비용은 보통 낙찰가의 10% 정도로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세 마이너스 목표 수익 마이너스 재반 비용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안전한 입찰가의 상한선이 되는 겁니다. 6화 실전, 경매 입찰표 작성부터 낙찰까지 드디어 결전의 날 입찰 당일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의 실수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도장, 그리고 입찰보증금. 도장은 꼭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입찰보증금인데요. 내가 써낼 가격의 10%가 아니라 그날 경매의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현금이나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 압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입찰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긴장해서 숫자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거죠. 6억 7천만 원을 쓰려다가 67억을 써서 1등으로 낙찰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잔금을 못 내면 보증금 수천만 원을 그대로 날리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집에서 미리 입찰표를 다운받아서 차분하게 작성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도장만 찍어서 제출하는 거죠. 사건 번호, 입찰 가격은 숫자와 한글로 2번, 3번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7화 경매의 마지막 관문 명도. 최고가 매수 신고인 성춘향님, 축하합니다. 낙찰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경매의 마지막 관문이자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명도가 남아 있습니다. 명도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과정인데요.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점유자에게 이사비를 단 1원도 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 점유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수백만 원의 비용과 몇 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의 대출 이자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덤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강제 집행에 들어갈 비용보다 적은 금액의 이사비를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성공적인 명도 협상의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잔금을 내자마자 법원의 인도 명령이라는 법적 절차를 신청하세요. 이건 법원이 인정한 새로운 주인이니 집을 비워달라는 강력한 최후 통첩입니다. 이렇게 압박 카드를 손에 쥔 상태에서 점유자를 만나 어려운 사정은 알지만 법 절차는 진행되고 있다. 원만하게 이사 날짜를 정해주시면 저도 소정의 이사비를 도와드리겠다고 부드럽게 협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사비는 불쌍해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내 시간과 비용, 감정을 아끼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경매의 첫걸음부터 마지막 관문인 명도까지 그 전체 과정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 오늘 배운 핵심 키워드, 말소 기준 권리를 통한 안전장치 확보, 임장을 통한 숨은 가치 발견, 감정가가 아닌 시세를 기반으로 한 입찰과 산정, 그리고 법과 감성을 모두 활용하는 명도 협상까지. 이 네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경매 초보 딱지를 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깊이 공부해야 할 중급, 고급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실제 판례를 통해 권리 분석을 더 깊이 파고들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실전 투자 전략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가 성공적인 경매 투자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 겨울안개의 스케치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신청,